항상 이맘때쯤에 네가 내게 했던 그 말이 떠올라. 언젠가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 함께가 아니더라도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을 꼭 기억해줘. 모든 게 희미해져가도 이 순간만큼은 꼭 잊지 말고 선명해. 나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입을 맞추던 너의 모습을 기억해. I miss you. Oh yes I do. 나의 발등에 올라 사랑을 속삭여주던 너의 눈빛을 기억해. I miss you. Oh I still do. 늘 항상 이 계절이 오면 너와 나의 마지막쯤이 떠올라. 모든 게 멀어지고 또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가 없었던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들은 어느새 어두운 그늘 지고 지켜질 수 없었던 약속들만 힘없이 부서지고 있던 그때 하지만 난 나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입을 맞추던 너의 모습을 기억해. I miss you. Oh yes I do. 나의 발등에 올라 사랑을 속삭여주던 너의 눈빛을 기억해. I miss you. Oh I still do. 너의 목소리 너의 그 눈빛 내게 와서 머물러주는 너의 손길 그 어떤 것도 잊지 못해. 마치 손을 내밀면 닿을 듯 선명해. 너의 숨소리 너의 그 손짓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길 그 어떤 것도 잊지 못해. 마치 손을 내밀면 닿을 듯 선명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6월의 시작, 6월 1일 수요일 밤이고요. 6월이라는 게 참 시간이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인정해야죠.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달, 다들 좋은 하루였길 바라면서 심야 아이돌 시작합니다. 네, 제가 호스트로서 세 번째 출근이고요. 첫날에는 10년 한 것 같다, 둘째 날에는 20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30년 한 것 같이 진행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많이 기대하는 날입니다. 예, 저의 아이돌이고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자 가수이고 또 정말 좋아하는 형입니다. 종환이 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래 김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너무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입장 그 절차가 있습니다. 뭔데? 형이 처음으로 이제 게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놀이공원 야간 개장 컨셉이라서 네네. 이게 팔찌가 있어요. 저희 심야 아이돌 팔찌가. 이상한 컨셉이. 그렇죠. 사실 생겼네. 전혀 놀이공원 같지 않지만 놀이공원 컨셉이기 때문에 오케이. 입장 팔찌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팔찌 여기 있습니다. 혹시 놀이공원 간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넉넉하게 제가 그때 꽉 끼워가지고 이건가? 어떻게 찾아? 붙이는 건가? 이거 뭐 스티커처럼 돼 있네. 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예,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찌 오. 20년 만에 팔찌를 채워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진행을 하는 방송에 게스트로 처음 나오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일단 뭐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는 사실 네, 예전에 네네. 그 하성운 씨가 맞아요. 했을 때도 우리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책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뭔가 되게 카메라도 많고 엄청 이렇게 뭔가 이런 팔찌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네, 좋습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무슨 예능 녹화를 하러 가는 느낌으로 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방송국 느낌으로 오고 있고 또 하성운 씨가 진행하셨을 때 또 마지막 네. 방송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내일 왜? 선배님. 그렇지. 약간 아무래도 심야 아이돌인데 우리가 네네. 나오니까 약간 그게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얘기를 듣다가 하성운 씨가 진행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넬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또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콘텐츠에는 같이 출연을 또 했었고 그죠? 또 얼마 전에 끝난 야생돌에도 같이 네네. 출연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생방송으로 이렇게 단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있을 법도 한데 없네요. 근데 네. 이게 약간 생방이니까 좀 위험하긴 하죠, 그죠? 우리들의 대화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처럼 그렇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대화. 그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방송이라는 걸 자각을 계속 하면서 하면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맞아요. 특히나 방송이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그래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죠. 그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었고 게스트 이제 소식 듣고 또 우리 공연 끝나고 받고. 공연 끝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형들 콘서트를 갔다가 뒤풀이까지 이제 같이 그죠. 가가지고 또 또 제가 또 신나게 노래를 또 노래 굉장히 또 열창을 해줬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맞아. 네. 재밌었어요. 그거. 저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 오랜만에 보냈는데 주로 어디서 뭐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주로 뭐 하죠? 형 거의 주로 술을 거의 뭐 밥 먹으면서 술 마시는 게 맞아요.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형이랑 차 마시면서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차만 마셨나? 차만 마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때 꼭 술을 형도 마셔야 되는 일이 건 아니니까. 있으셨고 다음날 맞아. 저도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제가 예전에 20대 때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낼 때 이게 꼭 가수 활동이 아니어도 그렇지. 인생에 있어서 맞아.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나눴었고 또 차 마시면서도 제가 조언을 많이 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또 성규 씨도 그렇죠. 이제 뭔가 후배들한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맞아요. 이제 나이가 됐고. 제가 어느덧 이제 30 중반이 됐어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네가 성규 씨가 네. 20살? 19살, 20살 이때. 맞아요.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20살. 맞아. 아, 진짜 시간이 참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둘 다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 물론 목숨이 붙어있다라는 것도 뭐 다행이고. 그렇죠. 그래. 이제 세상살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또 열심히 다행인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어제도 뒤풀이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테이를 부르고 나서 형이 저한테 노래를 시키셨어요. 너여야만해를 불러라. 그래서 너여야만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여야만해를 또 노래를 저한테 써주셨는데 그죠. 그 노래가 제 그 27, 27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 근데 그때 뒤풀이 장소에서 왜 저한테 너여야만해를 시키셨는지 아니 근데 약간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성규 씨 앨범 작업할 때 다 성규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모든 곡이 이제 성규한테 특화되어 있긴 한데 뭔가 너여야만에는 지금도 들어보면은 약간 다른 사람이 부르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어쨌든 이 곡이 나오고 처음에 나오고 나서 네. 뭐 대중분들 되게 성규 씨 팬들도 그렇죠. 그렇고 많은 대중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줬던 노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의미가 깊은 것 같아 나한테. 그때 노래 나왔을 때 기억나는 게 전현무 형을 방송에서 만났어요. 근데 현무 형이 내 인생 노래가 너여야만해다.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자기 노래방 가면 부른다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곡인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또 그때 뒤풀이 때, 자 저만 노래를 했나요? 아니면 종환님도 하셨나요? 아마 종환이 형 그때 공연을 하고 오셔가지고 노래는 많이 안 하셨던 것 같고 했어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전부 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제가 기억나는 건 재원이 형이 가자마자 원더월을 열창하시던 맞아, 모습이 맞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베이스 치는 정훈이가 취중 진담을 정말 취한 상태에서. 맞아요. 진심 어리게 취중 진담. 그때 뭐 취중 진담을 할 만한 상대도 없었는데. 그때 막 뭐 들어오는 스태프들 다 이렇게 막 껴안으면서 노래한 기억이 나요. 그 광경이 정훈이가. 맞아요. 아 그때 참 오랜만에 저도 형들이랑 오랜만에 예전에도 제가 뒤풀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지. 오랜만에 참 재밌게 놀다 온 기억이. 아무래도 이게 약간 지금 이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이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고 나서 맞아요. 사실 성규 씨도 그때 공연을 했지만 네. 함성 있는 공연 정말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스태프들이 다 같이 뒤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그렇죠. 한 3년 만이라 그렇죠. 아무래도 다 약간 뭔가 굉장히 업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은 뒤풀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중요하죠. 가수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같이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던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하고 같이 또 신도 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저도 공연을 하고 형도 공연을 하셨을 때 그때 또 연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기분 너무 좋다. 아 그렇죠. 그랬던 또 너무 행복하게 뒤풀이를 했습니다. 콘서트 때도 제가 이제 형들 콘서트를 가가지고 저를 본 분들의 목격담도 올라왔대요. 그렇게 노래를 따라 아 진짜? 저는 굉장히 신나게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 따라 부르고 싶은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금 이제 자제하면서. 포인트가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포인트들에. 네. 저는 이제 보통 공연을 볼 때 저는 따라 부르는 편입니다. 또 그러니까 안 따라 부르고 싶어도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아, 또 질문이 성규는 내일 콘서트에서 어떤 노래 나올 때 제일 짜릿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 할 때 아 진짜. 그리고 또 기억을 걷는 시간 부를 때 아직도 하면 또 이렇게 되는데. 도입부가 중요하구나. 아 그렇죠. 도입부가 중요해. 맞아요. 노래는 도입부가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번 콘서트를 보고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어의 별을 보면서 진짜 죽여준다. 그때 제가 인어의 별 하기 전에 이치오케이 부르셨잖아요. 그 전이었나요? 뭐 지금 셀리스트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앞에 하긴 했었죠. 네. 이치오케이를 들을 때 와 미쳤다. 그리고 인어의 별 처음에 탁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게 죽여줬냐면 그냥 저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뭔가 이제 그때 막 달아오르고 있었고 맞아. 이제 이너별이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으아 가는데 저도 오랜만에 한 곡이라서. 네, 저도 막 으아 그치. 이렇게 됐던 기억이 네가 있어요. 그리고 락돌이인 걸 수도 맞아요. 있어. 저도 그때 그 시절에 또 내 음악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굉장히 열광하면서 저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네 회사 스페이스 보헤미안에 뜨락이라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야, 너무 네.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도 같이 일을 했던 이제 직원분이 계신데 공연 끝나고 오빠 너무 신이 나실 거 아니에요? 저 그때 막 입고 있던 옷도 벗고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 딱 보였던 것 같아. 네. 네가 그때 청남 맞아요. 알지? 그리고 막 모자도 벗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 왔는데 데이드림님께서 저는 성규 오빠를 좋아하다가 넬에게까지 입덕하게 된 팬이에요. 작년 넬콘에 갔을 때 관객석에 성규 오빠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콘서트 티켓팅 할 때마다 1열을 갈망하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앞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성규 오빠도 넬콘 1열이 탐나기도 하나요? 뭐 언제든 최애님을 만날 수 있는 성덕이니까 그런 욕심은 없으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1열에 있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굉장히 또 1열에 있으면 눈도 마주치고 그렇지. 그렇죠. 또 그렇죠. 제가 노래 크게 따라 부르고 이런 그리고 거. 약간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내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네네. 그 친구들 저희 공연을 자주 오는 친구였는데 네. 이제 굳이 그 친구는 초대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티켓을 사서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멋있네요. 네. 오늘 보니까 진짜 제일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거야 걔가. 한테 1열에 정중앙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무대에 있으면 또 아는 사람이 보이면 이게 그리고 사실 또 성규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공연을 보기에는 팬분들은 이제 1열을 되게 좋아하시지만 그렇죠. 사실 나도 그렇고 성규 씨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약간 콘솔 쪽 자리를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무대를 전체로 그렇죠. 볼 수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볼 수 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1열에 대한 그거는 없겠죠, 그죠? 있어도 안 되고. 가끔 있고 싶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그 자리는 우리 내일 팬분들에게 그쵸.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열보다는 사실 무대에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좋은 그런 거죠. 그건 또 나중에 제가 뭐 같이 하면 되지.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데이드림이라는 노래를 그렇죠. 그때 종환이 형이랑 타블로 형이랑 같이 함께 했었는데 맞아.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나 성공했구나라는 걸 느껴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끼고 일주일 후에 제가 군대를 갔죠. 그렇죠. 그 끝나고 바로 너 군대 가는 영상 그거 뭔가 찍었던 그렇죠. 거. 군대 가고 또 그날도 뒤풀이에서 엄청나게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사실 나도 타블로랑 블로랑 같이 우리가 같이 하는 곡이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른 어쨌든 성규 곡이었으니까 네. 다른 뮤지션의 곡에 피처링으로 둘이 같이 무대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우리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진짜 꿈 같은 무대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또 형, 재밌었죠.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니까. 자, 대왕 완자님입니다. 대왕 완자. 갑자기 같은 소속사에서 만나버린 내 팬 김성규의 첫인상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규님이 완자님 실제로 처음 봤을 때 느낌도 궁금합니다. 저는 실물 처음 봤을 때 너무 떨려서 기억도 안 나거든요. 아쉬워 죽겠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약간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입고 있었고, 그렇지 맞지? 약간 맞아요. 반팔 입고 있었고, 그래서 연습실에서 연습생 시절 이제 인피니트가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같은 소속사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니저 하던 이제 매니저 분이 맞아요. 애들이 이제 연습생 기간이 길어지면서 네. 이제 이 말을 잘 안 듣고 나태해져 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 이사님이. 네네. 그래서 좀 와서 이제는 우리가 매니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너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고 가까워져서 그렇죠.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선배로서 좀 선배로서 와서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 기강을 한번 잡아달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멤버들 노래하는 거 다 듣고. 맞아요. 그때가 이제 처음 제대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제 첫인상은 저 그때 어땠나요? 그때 엉망이었죠. 꼴이. 아니야. 근데 그때 노래 되게 잘했어. 노래 되게 잘했고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와 솔로로 데뷔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그 대표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대표님한테 이제 이 친구는 솔로 아티로 데뷔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되길 천만다행이었죠. 사실 안 그랬으면 그렇게 됐으면 인피니트가 그렇죠. 없었을 테니까 지금의 인피니트가. 그래서 제 첫인상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래 잘하는 친구. 아, 노래 잘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이 저한테. 넌 연습생 때가 노래를 더 잘했던 것 같다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렸을 그쵸, 그쵸. 때는 그때만 나오는 또 그 그런 필이 힘이 있으니까. 있고 그렇죠. 필이 있고 사실 뭔가 테크닉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정말 그냥 난 이 노래를 잘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할 때가 느낌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서 근데 물론 지금 훨씬 잘하죠. 저의 어떤 첫인상은 저는 사실 그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 또 매니저 형한테 연습생이었는데 사인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그럼 혹시 어디에 받았냐고. 저 못 받았습니다 그때 사인을. 아니 근데 그럴 건 아니지 진짜. 네. 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팬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혹시 사인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매니저 형이 야. 그런 말투로 한 건 아니지. 네. 매니저. 혹시 사인 한번 되게 약간 겁박하는 말투였어 아니, 방금. 사인을 이렇게 한번 받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한테 너 진짜 맞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그게 어떤 의미였냐 생각을 해봤더니 너가 지금 이제 연습생이고 또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보여드려야 되는 노래를 하고 그런데 네가 이제 거기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그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가수 데뷔를 앞두고 그쵸, 있었으니까 그 기억도 나요 나는. 네. 그 멤버들한테 이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을 때 네. 몇몇은 이제 활동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가수분들 얘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니네가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롤 모델로 삼기에는 네. 왜냐면 이제 그 중에 좀 젊은 친구들 그쵸, 있었어요. 갓 데뷔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아요. 네. 정확히 그런 누군지도 얘기. 기억납니다. 우현 씨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현 씨가 이제 저희와 이제 같이는 아니고 저희보다 조금 일찍 데뷔한 이제 선배님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신적 사닥으로 좀 맞았죠. 정환이 형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보는데 네가 이제 데뷔를 하면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그쵸. 하는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게 맞냐?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우현 씨가 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인피니트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노래를 다 하고 근데 저한테는 노래를 하나 더 시키셨어요. 다른 거 해볼 수 한국 있냐. 노래를 물어보지 않았나? 내가? 맞아요. 제가 그때 팝을 했었고 팝을 니오 불렀어요. 노래. 니오 노래. 요즘에 그 뭐 틱톡 챌린지 이런 거에 다시 유행을 하는데 진짜? Because of You 그때 당시에 맞아. 굉장히 옛날 노래긴 한데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And I saw because 그치, of 그치, you 맞아. 이거를 되게 불렀었는데 들으시고 다른 노래를 맞아. 할 수 있냐 한국 노래를.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태양 선배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니 뭔가 한국 노래는 이제 아무튼 약간 느린 맞아요. 노래, 기교가 별로 없는 맞아요, 노래도 맞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르고 나서 이제 그때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 이게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거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 이 세 명 빼고 다 나가. 그래서 그치.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세 명 빼고는 뭐 지금으로서는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수로 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지.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역할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너무 달달하게 말해줄 수가 없었어. 맞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때 이제 조금 그래도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하러 또 한번 보러 갔을 때 그게 딱 고쳐져 있었고 좋은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이게 그동안 회사에서 너무 당근만 먹었나? 저는 그때 놀랐던 게 형이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연습생 친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오셨을 때 내가 그때 말한 부분을 너가 고쳤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 저 형은 정말 생각보다 자상한 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되게 애착이랄까 뭔가
그때 당시에 우리도 그 회사에 되게 오래 맞아요. 이미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뭔가 아이돌 팀이 나오는 거였잖아.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는 엄청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사실 데뷔하고 나서도 물론 발전을 계속 하긴 하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첫 데뷔가. 네, 근데 진짜 지금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참 너희들 착했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지? 맞아요. 물론 지금도 착하고 지금도 예의 바르긴 그렇지만 하지만 네. 그때 정말 깍듯했고 맞아요. 또 이제 그래서 형이 또 더 예쁘게 봐주신 것도 있었고 또 그 후에도 데뷔한 후에도 쭉 어떤 그 저희한테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연 씨 같은 경우에 그때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했을 때도 형이 그걸 모니터 해주시고 다음에 형들 공연 아마 뒤풀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연히 보고 오 형이 그때 되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현 씨도 노래 되게 많이 들었어. 맞아요. 초기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 그때 칭찬 듣고 우현 씨가 회식 자리에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걔는 그게 좀 매력이긴 한데. 그렇죠. 굉장히 그런 또 일화들이 있습니다. 확 친해진 계기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 3명 남아 했을 때 얘기를 해주셨을 때 노래 더 잘하고 싶지? 그래서 전 노래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하니?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뭐 와서 노래 연습 거의 끝나고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럼 연습을 그냥 뭐 거기서 더 무리해서 하지 말고 노래를 더 잘하고 싶으면 나랑 술을 먹자. 안 해 그랬어?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친놈이네. 그래가지고 술이요? 나랑 언제 한번 술을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사장님이랑 한번 또 술도 먹고 자주 또 술을 먹는 그렇죠.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특히 또 데뷔하고 나서도 성규가 리더였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 후에 데뷔하고 나서는 오히려 같은 회사였으니까 형들 공연도 매번 가게 되고 맞아. 또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서 사실 친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앨범 작업 이제 같이 하면서도 네. 녹음 끝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더 확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첫 사인은 언제 받았냐? 사실 저 아직까지도 형한테 에이, 그건 그러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말을 좀 못 드렸어요. 왜냐면 콘서트장에서 뵙고 하면 사실 바쁘잖아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공연을 해봤으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공연 전에는 저도 일부러 얘기도 좀 많이 안 하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 형 앨범 그 어떤 앨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앨범이 나오기 전에 한번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사인보다 훨씬 더 값지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그걸 먼저 들으면서 맞다. 차에서 제가 혼자 이제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일부러 이제 그걸 이건 차에서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일부러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크게 그 앨범 전체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인은 그냥 뭐 술 먹을 때 그죠? 술값 계산 카드 사인을 그렇죠. 뭐 사실 많이 술값 받으니까. 사인이 더 기분 좋고 그렇죠. 네. 오늘도 끝나고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이번 앨범이 나오기 전에도 그때 아마 이제 민기 형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형이 또 앨범 나오기 전에 노래 먼저 들려주셨어요. 맞아요.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던 게 그때 또 민기 씨가 뮤직비디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작업 얘기를 하고 해야 있었는데 되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이서 작업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렇게 듣다가 음악을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아니니? 그래서 우리 또 네,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죠 그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보내실 분들은 문자번호 샵 7117로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노래를 한 곡 같이 들을 건데 이 노래는 진짜 제가 어릴 때 20살 때 힘들 때 굉장히 위안을 많이 얻었던 노래입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커버를 한 적도 있는 그죠. 넬의 한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네가 얼마 전 골든차일드 주차장에 이 노래 불렀더라고요. 진짜? 같지가 않다는 것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요?
이소라 선배님 그 백예린은 대충 이거였어. 이게 노래 가수들이 들었을 때 와닿는 거군요. 다른 분들도 많이 커버를 하는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것도 맞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이상은 줄 수 없음에 미안해 아름다운 작은 말들 저는 이제는 계속 딱 스튜디오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요 스튜디오에서 이런 형태로 아 여기서 할 때도 모든 있고, 게 방송 이제 9층 스튜디오 살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 자꾸 난 참 많이 더 변했구나 난 여전히 그대로인데 넌 달라져 버렸어 근데 혹시 한 번쯤 이 노래를 반대로 형 쓰셨을 때 생각해본 적은 그럼 없었나? 난몇 마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노래를 쓰게 됐는지. 근데 그때가 뭐 25살 6살 때니까 모든 게 다 짜증 어쩔 수 없이 이런 감정을 너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나이 때. 그리고 우리 그때만 이제 뭐 우리도 회사 기획사도 옮기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변화가 있을 시기니까 그 나이에는 다 그렇게 느껴지잖아. 지나고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게 짜증날 때. 건드리면 누가 건드리면 이 노래를 이렇게 마이크를 열어주셔서 따라 불러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엔 너무 높죠. 이 노래. 너무 열창을 이 내고 노래 진짜 열창을 해야 되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힘듭니다. 흥얼거릴 수가 없는. 흥얼거리기도 약간 높지. 그렇죠. 남자 이건 키. 흥얼거리기 높죠. 남자 키 사실 이거는 남자 키에서 엄청 높은 톤이에요. 이건 거의 소화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진짜 너무 높아. 아, 네가 이걸 스케치북에서도 했었어? 뭐. 살짝 불렀었어요. 스케치북에서. 너무 좋아하는. 형한테도 높은 노래냐고 물어보시면 형한테는 안 높죠. 아니 높지. 그래서 형 음역대에서는 높다라기보다는 이게 가성이랑 진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니까 스케일이 좀 조금 약간 컨트롤하기가 그렇죠. 까다로운. 사실 정한이 형 키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키가 높은 게 아니었어. 키가 높은 게 아니고 어떤 곡을 높게 쓴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형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 굳이 노래는 이렇게 사실 높게 썼지? 약간 이런. 굉장히 어려운 노래죠. 어려운 노래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녹음실에서도 형이랑 이런 얘기 되게 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노래인데다가 또 진성도 어느 정도 또 높고. 내줘야 되는 그런 노래라 가지고 제가 형한테도 물어본 적이 형 이런 음은 안 힘드세요? 이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형 노래들이 원래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나는 그런 음은 사실 굉장히 편하다 이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약간 지금 생각해볼까 이 곡이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네. 이게 드럼이랑 뭐 베이스랑 다 있었거든. 네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높게 약간 지르고 막 가성 왔다가 진성에도 지르고 이런 식으로 사운드들이 꽉 차 있었어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앨범에 실릴 때는 거의 악기들이 다 그렇죠.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로 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왜냐면 기댈 데가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 또 섬세하게 또 잘 그렇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 목소리가 더 부각되다 보니까 더 와닿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사가 더 잘 들리고. 그리고 가수 특히 이제 싱어들이 하기에는 사실 뭔가
보컬에 굉장히 집중이 되는 곡이니까 맞아요. 커버할 때도 약간 더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가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위로를 받았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제가 스케치북에서 무반주로도 잠깐 부르기도 했었고 2년 전쯤에 라이브 클립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보셨겠죠? 그이 전 회사에 있을 때 한 예. 거 그건 봤죠. 전 사실 개인적으로 그 라이브 클립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그 여건상 원테이크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물론 뭐 라이브를 원테이크로 하지만 아 이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회사에서 뭐 커버 하고 싶냐 그래서 아 전 종환이 형 노래 하나 하고 싶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곡을 이제 여성분들이 그 예전에 이소라 선배님도 맞습니다. 그렇고 요번에 그 백예린 씨도 그렇고 맞아요. 여성분들이 한 건 봤었는데 남자가 한 거는 사실 너가 한 거밖에 못 봐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데? 아, 사실 남자가 그렇죠. 하기 약간 까다로운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어서 얼마 전까지 남자가 이제 커버를 한 게 저였는데 얼마 전에 그 골든차일드 주찬 씨가 이 노래를 커버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러블리즈 수정 씨가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소극장에서 어쿠스틱 공연을 하는 거여서 제가 그럼 목소리 좀 잘 들릴 수 있게 커버곡을 저 한 개를 부른 적이 있으니까 좀 연습해서 한 개를 한번 다시 부를게요 했는데 그거 얼마 전에 주찬 씨가 부르셨다. 네,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쉬웠던 기억이 또 그 있네요. 친구가 한 건 아직 못 봐서 네. 나중에 봐봐야겠네요. 네, 어떠셨나요? 그 제가 커버한 걸 들었을 때. 근데 뭔가 이제 사실 우리가 벌써 안 지가 한 15년 네네.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지? 15년 정도 된 거. 그렇죠. 15년 정도 됐죠. 제가 20살 때부터 뵀으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노래방에서도 그렇고 녹음실에서 사실 이제 성규랑 앨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성규가 노래하는 거는 저는 워낙 많이 아마 내가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들은 들으실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어땠냐라는 느낌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성규가 우리 노래하고 그러면은 되게 고맙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 느낌? 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예전에 같이 여행 갔을 때도 같이 노래방 가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아마 형 노래 커버를 엄청 많이 했고 맞아. 뭐 계속 형 노래만 불렀던 것 같고 그때 또 형이 영광스럽게도 이제 또 이승환 선배님 노래 부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걸 또 들었네요 제가. 내래 노래를 커버하는 후배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커버 무대를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냥 뭐 되게 감사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해주는 그 뮤지션들한테도 되게 감사하지만 반대로 그냥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적 최근 곡이면 모르겠으나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한계 같은 곡도 거의 15년, 16년 전 노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시간 동안 되게 버텨지고 그렇죠.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를 빌어서 다시 불려졌을 때 그런 일을 흔하게 경험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내가 약간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열심히 음악을 했나 보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뿌듯함과 동시에 이제 그런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또 커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거 해야지. 제 것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저는 워낙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 이쯤에서 2022년 6월 1일 버전으로 저 김성규의 내일 최애곡을 꼽아 보겠습니다. 5곡 정도 꼽아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어의 별 그리고 콘서트를 또 얼마 전에 갔다 와가지고 이초케이도 너무 좋았고 치유도 너무 좋았고 네네. 기생충도 좋고 근데 또 이제 꿈을 꾸는 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 노래도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가사가 이제 미안해 아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맞아. 제가 조카가 있어가지고 조카가 곤히 잠들 때 그 노래가 진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네. 사실 그 미안해 아가라는 가사가 처음에 나왔어요. 우리 이제 팬들도 이거는 도저히 좀 그렇다. 아까 이런 그럴 수 있죠. 나는 참 내가 이상한 건가 싶더라고. 왜냐면 내가 되게 어렸을 때였어.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때 스위스에 있었어요. 왜 벌써 웃기지네. 아니야 웃긴 게 아니야.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그때 이제 어떤 한 3살 정도 됐으려나 아기가 이렇게 옆에서 자는데 뒷자리였는데 네. 이 애가 자니까 이렇게 탁 기대게 되잖아. 그쵸. 내 어깨에 이렇게 기댄 거야. 네. 근데 뭐 애기니까 막 이렇게 막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애기가 너무 특히 너무 이쁜 인형 같이 생겼었어요. 너무 순수한 인형 같이 깨끗한 인형 같이. 근데 그걸 미안한 보면- 마음이 드셨군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때 그런 생각을 내가 하긴 했거든. 아 근데 그런 생각 좀 많이 해. 나는.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생 때. 이 애기도 이제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굉장히 되면 빨리 크죠. 되게 세상에 고민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이 애기도 그런 걸 다 겪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쓸 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곡을 쓰면서 그걸 쓴 건데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굉장히 진지하고 또 굉장히 오래된 기억을 오래된 되짚어가면서 기억을 쓴 끄집어내서 쓴 곡인데 글쎄요 뭐 쏘리 베이비라고 했으면 덜 어색했으면 영어로 좀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Sorry, baby.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5곡만 꼽아달라고 좀 더 꼽자면 저는 이제 요즘 들어 희망 고문이라는 노래가 참 또 왜냐면 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그쵸, 어딘가로 또 떠나지 못하고 답답했고. 이런 시절을 보냈으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노래를 또 듣는데 아 진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답답한가 봐. 너무 스케줄이 많은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심야 아이돌 출근하고 킹키부츠 연습하고 그쵸. 주말엔 또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빠요 바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또 노래를 들으면서도 했었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미닝레스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락돌이네 역시. 그 노래는 근데 어떻게 쓰시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한계 있는 앨범에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그 앨범 자체가 그 앨범 힐링 프로세스. 힐링 프로세스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 자체가 약간 굉장히 좀 어둡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어둡고 뭔가 그러니까 화가 정말 많았을 때 쓴 그렇죠. 모든 게 다 화나고 막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막,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이런 느낌. 이 세상에 그런 왜 그럴까? 느낌이라서. 그치. 그래서 위닝레스도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곡은 제가 술이 취해서 녹음한 곡이라 그래서 제가 그게 좋았나? 요즘에는 전혀 안 그러는데 네. 요즘에는 뭐 앨범 녹음하고 작업할 때는 술을 아예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생각보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종환이 굉장히 전 되게 놀란 게 이제 제가 어릴 때 종환이 형 팬으로서 봤을 때 종환이 형은 이제 약간 술 먹고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이 어느 순간 이제 얘기할 때 공연 전이나 녹음할 때나 되게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고 또 뭔가 되게 뭐랄까 녹음할 때도 이제 형이 막 어떤 그런 하시는 걸 보면 되게 의외의 면들이 많았어요. 저는. 근데 작업할 때는 술은 진짜 근데 어렸을 때도 작업을 할 때는 술을 안 먹었다. 그래요. 오히려 뭐 공연할 때는 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작업을 할 때는 술을 거의 안 먹는 편이라서 맞습니다. 근데 미닝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래를 좀 하다가 네. 처음에 들어가서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이 곡은 그냥 조금 더 내려놓고 해도 네. 되겠다. 그래서 술을 좀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뭐 대본에는 없지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우리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네. 그때 기억은 잘안 당시에 그 나지만. 모습을 뭐 어릴 때도 저는 이제 봤지만 인터넷 통해서 제가 아직도 가끔 술 먹을 때 집에서 먹을 때 그 영상을 봐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젊은 치기 어린. 네. 그 모습들이 이렇게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아직도 그때 전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석 씨랑 얼마 전에도 술을 먹다가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민석 씨도 형을 굉장히 또 좋아하니까 아 이거는 진짜로 락이네 이러면서 좋아. 살면서 한 번 정도 경험해보면 괜찮은데. 네. 아 알고 계시네요. 술색 외성을 알고 계십니다. 네, 참. 예, 그때 얘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뭐 언제적 얘기입니다. 네, 아 너무 또. 자 어제 형 나오신다고 예고하다가 정신적 싸다고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성규 녹음실에서는 정신적 싸다고 경험 없었는지. 녹음실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생각보다 녹음실에서 형이 진짜 굉장히 후배들을 북돋아주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녹음실에서 사실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전혀 아니에요. 그런 뭔가 좀 네게티브한 피드백을 주면, 왜냐면 나도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노래가 기분과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기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보컬리스트들은 부스 안에 들어가면 되게 혼자만 그렇죠. 있는, 또 예민해지고 또 되게 예민해지고 외로워지는데 밖에서 또 뭐라 하면 더 말리죠. 더 말리니까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사실 녹음을 할 때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할지언정 뭐 안 되는 걸 막 뭐라 하면서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시고 저는 그때 첫 솔로 작업을 할 때 놀랬던 게 저희 그때 신인 때는 저 녹음실에서 혼나면서 저희 때 그랬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곡가분들한테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형이랑 작업할 때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이제 다만 앨범 작업이 끝나고 같이 이제 술 한잔 할 때 같이 이렇게 엄청난 또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또 저도 그때 아크에서 예 녹음실에서 그렇죠 그건 기억나요. 네 그때 어땠고 뭐 아쉬운 면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때는 또 어렸던 게 막 저도 막 형한테 어린 마음에 또 취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좀 대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랬던 근데 기억이 그런 게 있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약간 그건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표현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녹음을 하기 전에 이제 성규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이제 다른 누군가 중에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돼 있는. 맞아.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는. 네네. 그래서 그냥 녹음실 와서 바로 그냥 하려고 그때 하는. 익혀서 바로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뭐 김범수 씨나 뭐 근데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이제 훌륭한 보컬리스트. 예를 들자면 너무 잘해서 네. 너무 천재라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오고 그 노래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와야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더 잘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지 못했을 땐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긴 하는데 그거 아닌 이상에는 뭐. 맞아. 제가 기억하는 이제 녹음실에서의 종환이 형은 굉장히 다정했다. 그리고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 뭐 그리고 그때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게 처음으로 이제 이건 네 앨범이야. 네 앨범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또 충고를 해주셨을 때 또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제 비록 나중에 얘기할 때 또 그때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서로 엄청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나 처음에는 이제 고생했다 이러다가 너가 근데 생각보다 처음 맞은 정신적 싸다고가 그거였어요. 너가 생각보다 근데 노래를 못하더라. 그래서 저도 또 어린 마음에 취해버리니까 형도 많이 떨어질 때 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유치하게. 네, 그치? 굉장히 유치한 대화들을 1시간 동안 하다가 또 거기서 안 끝내고, 그래? 야 다른 데 가서 술 먹을래? 또 술 먹고. 맞아요. 딴 데 가서 먹었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어떤 실수를 하면 형이 또 술에 굉장히 관대하신 게 저한테, 제가 어떤 막 너무 이제 취하고 실수를 했을 때 형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취했냐? 이래서 예 취했죠.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 이러면서 또 먹고. 사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우리나라 약간 특성인가 맞아요. 이게. 네. 뭐 친한 동생이고 아끼는 동생이니까 뭐 상관없죠. 그랬던 저한테는 경험이 뭐.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대화들을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작업할 때 곡을 쓸 때부터 이건 성규곡이라고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쓰다가 낼 곡에서 성규곡으로 갈라지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외부 작업을 막 다른 이제 작곡가분들처럼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네.
성규 앨범을 쓸 때는 그냥 딱 성규 곡으로 쓴 노래들이에요. 그중에 한 곡 정도 아니 앨범에 실린 것들은 다 딱 성규 이 앨범 작업을 위해서 쓴 곡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영광입니다. 또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 뉘앙스나 이런 게 표현 그러니까 뭔가 찰떡같이 맞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이미 작업을 하러 가면 사실 느끼는 게 형이 이미 상상해 놓으신 그게 딱 그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너랑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이런 톤은 너랑 네가 잘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딱 제가 이제 먼저 가이드를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이런 부분만 수정을 해서 피드백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수용해서 또 이제 녹음을 하곤 하는데 반대로 성규 곡으로 썼다가 다른 가수한테 들려줬던 적은 있는데 역시 안 어울리더라고요. 확실히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예, 뭐 보이스톤이 좀 성규 보이스톤도 평범한 톤이 아니라서 이런 적도 있어요. 형이 저한테 예전에 가이드를 보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일 거기에 실려 있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비가 참 많이 오네. 그 노래는 사실 내가 소화를 어떻게든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곡인데 맞아. 도저히 그걸 앨범에 실을 엄두가 안 나서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내가 되게 너무 아끼는 곡이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앨범에 실기가 약간 무서워지는 곡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앨범에 그걸 실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약간 너무 두려운 게 커져서 약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성규 불러봐라. 되게 잘 어울리겠지 했는데 성규 되게 잘 어울렸는데 또 너무 아쉬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곡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사실 이거는 내가 우리 앨범에 실으려고 쓴 건데 아니다 그냥 다시 한번 해보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가이드를 불러 노래가 진짜 어려웠어요. 좀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가? 좀 표현하기가 나도 되게 애먹은 곡이라서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네요. 진짜 뭐 당연히 뭐 안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성덕 중에 성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님 말씀 때문에도 있대요. 일명 성규니까 모먼트가 있다는데 성규니까가 뭐죠? 성규니까? 일단은 야생돌 출연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김종환은 야생돌에 끌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성규한테 끌린 것 같은데? 라고 답변 웃음을 자아냈고 이어 성규가 안 했으면 저도 안 했을 것 같다고 남다른 끈끈한 사이를 자랑했다고 그쵸.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인 게 그때 이제 둘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결정하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맞아. 형 이런 게 있는데 뭐 연락은 받으셨으니까 나도 안 그래도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형 하시면 같이 하고 싶다. 왜냐면 뭔가 그런 게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그때는 밖에서 그렇게 할지 몰랐지만 그치. 힘들긴 했어요. 굉장히. 네, 바위에 앉을지도 몰랐고 허리가 아주 네. 아작이 났습니다. 그렇게 산속에 들어갈지도 몰랐지만 일단은 제가 형한테 부탁을 드린 게 맞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은 없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뭐 하면은 어쨌든 재밌겠다. 뭐 추억도 되고 그래서 아마 성규 씨가 안 했으면 저는 무조건 안 했어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절대 저는 심지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던 건데. 근데 나름 재밌는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추억들이 많았죠. 네. 우리가 살면서 겸하기 힘든, 그렇죠. 가보기 힘든 곳도 가보고, 아름다운 그 채석장도 그렇죠. 가보고. 사실 거기 진짜 풍경이 진짜 좋았거든요. 맞아. 비 맞으면서 우산 쓰면서 그래서 심사도 그런 해보고 거 해볼 일이 어디?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꽤 저는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 지나고 나니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도 즐거우셨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너무 저도 그때 감사하기도 했고 워낙 또 형이 방송 잘 안 하시는 거 저도 아니까 근데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그때 PD님이랑도 굉장히 친해지셔가지고 그렇죠. 네, PD님도 콘서트 때마다 저랑 같이 네, 가서 즐기시고 너무 에너지가 좋으신 분이죠. 굉장히 하이예요, 그렇죠? 하이이신 분, MBC에 계신 분. 네. 자, 두 번째. 제가 콘서트에서 기거씨 부른 거 얼마 전에 내일 브이라이브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볼게요. 저희도 그때 공연 중이었는데 네.
이것도 얻어차진 거. 끝나고 나왔는데 같은 날 공연이었는데 제가 불러버렸죠. 파일을 좀 줄 수 있냐고 갑자기 그래서 뭔 소리지 했는데 그래도 뭐 성규니까 사실 가능한 일이죠. 아, 근데 심야 아이돌 이 작가분들 굉장히 네. 열심히 하시는 예, 거예요. 서치 능력이 굉장하십니다. 많은 걸 찾고 계시고 제가 심지어 말도 하기 전에 형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게스트 섭외도 하시고 굉장히 행동력이 빠르신 분들입니다. 자, 성규니까 가능한 일. 이거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너니까 이거는 가능했던 그러니까 저도 감사한 게 제가 근데 왜 부탁을 드렸냐면 제가 원래는 이번 콘서트 때 저도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들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형들 커버곡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나도 막 형들 콘서트 가고 싶고 막 이런데 같은 날 이제 같은 노래 부르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엔 다른 커버곡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연을 첫째 날 했는데 그 무대의 의미가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노래를 불러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내리 빠지면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래도 하자. 그게 뭐 파일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뭐 애들이랑 연주를 해가지고 편곡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 부탁을 드려봤는데 형 흔쾌히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그게 이제 약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탬 파일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앨범에 들어가 있는 원본 소스들을 이제 라이브 할 때 실제 연주와 뒤에서 그 악기들이 같이 없을 틀고 경우에 하죠. 같이 틀고 해야 하는 네. 프로그래밍 된 소스들을 같이 틀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탬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사실 스탬 파일을 누구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근데 우리가 공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이제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네. 형 성규가 내 이거 커버한다고 요즘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그래서 야 걔는 뭐 하루 내일 공연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보내줘 성규인데 뭐 어때? 그래서 한 거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뭔가 안 하고 넘어가려니 저 스스로가 이러면은 내가 그런 컨셉이 또 네. 있었구나. 내가 학창 시절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사실 내리였고 내가 그 전 회사를 들어간 것도 나 심지어 오디션 볼 때도 형들 노래 불렀는데 내가 형들 노래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냥 해버릴까? 아마 전 안 되면 그냥 연주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은 날 같은 노래 부르면 어때?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더 좋은 거죠. 뭐 같은 날 다른 공간에서 제가 그래서 노래 나온다는 건. 끝날 때 말미에 종환이 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카톡을 보내서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그때 또 제가 마지막 공연 끝나고 신나가지고 아 맞네요. 형한테 또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높았어요. 그때 제가 또 저도 오랜만에 또 뒷풀이를 또 하고 하니까 맞아. 스태프들과 함께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자 이거 말고도 또 기억나는 성규니까 모먼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 사실 오늘도 약간 그런 케이스. 그러네요. 그렇죠. 첫 게스트로 네. 사실 정말 한 큐에 갈게요라고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지금 단계니까 심야 아이돌을 또 진짜 너무 성규가 감사합니다. 축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축하가 그렇죠. 있을까 싶어서. 첫 게스트로 나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문자로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드렸을 때도 별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들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이쭈이규님께서 예전에 성규 오빠가 솔로 앨범 냈을 당시 종환님께 작사 작곡한 걸 들려줬을 때 넌 네가 잘하는 노래를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이번 앨범에 성규 오빠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노래는 어땠는지 종환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예전에 종환님이 제목을 지어주신 성규 오빠의 자작곡 꼬장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들어봤어요 이번에. 네네 어떠셨나요? 지금 내가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이디어 유랑 안개라는 노래가 안개였던 것 네 같아요. 안개. 저는 그래서 그 앨범 이제 내가 듣고 너한테 카톡을 할까 말까 네. 하다가 사실 난 그 곡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타이틀곡이 선정이 돼 있고 네. 이미 앨범이 발매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지나고 좀 네. 지났으니까 괜찮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타이틀곡을 냈는데 네. 야, 이 노래가 더 좋아, 딴 노래가 더 좋아 이러면 그렇죠. 좀 기분이 안 좋잖아. 내가 잘못한 건가? 잘못 네. 선택했나? 네. 그래서 일부러 그날 카톡을 안 보냈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물론 타이틀곡도 좋았지만 그 노래가 내가 듣기엔 되게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이날 넌 네가 잘한 노래를 해라라고 하셨던 말 하셨던 그날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이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사를 꾸준히 써라. 뭐가 됐건 네 얘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앨범 하면서 가사를 거의 한 3곡 정도 같이 맞아요. 써보고 있더라고. 또 계속 솔로 앨범 할 때도 다른 분들이랑 할 때도 제가 이 가사 여기 써보면 어떨까 하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형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중요하죠. 네. 또 예전에 종환님이 제목을 지어주신 꼬장 그 노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 리가 있나.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거의 7, 8년 7, 8년 된 것 같은데?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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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확실해? 아닌가? 그런 거야? 왜 나는 다르게 아무튼 뭐 그거 뭐 스케치북에서도 제가 잠깐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건 봤습니다. 네. 아무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곡에 대해서 형이 저한테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그때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취했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형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가수 노래를 하면서 다른 것도 도전해봐야지 하는 원동력이 또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 거 뭐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정현님께서 종환님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5살 성규 대 만취해서 계속 노래 부르는 김성규 5명 중 꼭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면 꼭 하나를 골라주셔야 한다면. 근데 뭐 5살 때 성규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뭐 만취해서 계속 노래 부르는 김성규일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쵸.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만취하면 계속 그러기 네, 때문에 계속 노래를 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리고 또 희한하게 만취해도 노래를 잘해요. 그땐 좀 흥이 오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세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더 오버해서 막 이렇게 부르게 되는 노래 부르는 성규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1554님. 종환님, 센티멘탈 작사하실 때 어떤 생각하시면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센티멘탈 특유의 통통 튀는 멜로디와 기분 좋아지는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평소 낼 앨범에서 듣던 곡 스타일과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작사가님의 곡 해석과 제작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PS, 성규가 센티멘탈 녹음할 때 너무 귀엽게 불러서 앨범에 실리지 못했다는 그 버전 너무 궁금해요. 어떤가요? 언젠가 꼭 공개해 주세요. 아, 네. 일단 이 곡은 네. 센티멘탈이 그 캐스커의 준호 형이랑 네네네, 맞아요. 같이 쓴 곡이고, 그래서 이 곡 작업할 때 네. 진짜 빨리 작업을 했었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군요. 작사랑 멜로디가 거의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그냥 바로 써진 거네요. 너무 가사도. 저도 또 캐스커 준호 형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글쎄요, 뭐 저는 이 정도면 성규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미안해 아가랑 좀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센티멘탈 가사가 미안해. 네, 그렇죠. 나는 센티멘탈 가사가 네. 좀 슬프게 느껴지거든. 물론 이제 그 트랙은 비트는 좀 통통 튀고 네. 이렇게 튀는 상큼한 느낌이 있지만, 왜냐하면 나는 하루 온종일 네 생각 때문에 되게 하루가 길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상대방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센치한 건가? 이런 물음을 던지죠, 노래에서. 이게 만약에 둘 다 너무 좋으면야 뭐 네. 그럴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일방적인 관계. 그리고 좋은 감정이죠. 물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뭐 기다리고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감정인데, 그 감정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그렇죠. 약간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라서 나름의 어떤 좀 어려움과 아쉬움과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곡이라 그렇게 막 썩 기분 좋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나한테는 사실. 그래서 이제 녹음실에서 그때 저한테 하셨던 네가 말씀 굉장히 기억나요? 이쁘게 불렀었지. 제가 막 처음에. 어떻게 불렀죠?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되게 근데 스타카토가 되게 있었던, 되게 이렇게 맞아요. 탁탁 끊어서 불렀던 것 같은데 되게 새침하게. 그래서 형이 딱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곡 분위기가 이렇다고
그렇게 안 부르고 오히려 이런 노래일수록 조금 더 슬프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마 지금 이 표현을 딱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새침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부르면은 약간 눌러서 불러주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새침하게 불렀더라? 오늘 하루는 약간 어땠어? 오늘 여기를 굉장히 짧고 위로 이렇게 탁 올리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렇게 약간 그리고 어땠어도 되게 짧고 그랬던 것 그랬던 같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것도. 근데 이 노래를 보통 이제 저희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난 온통 네 생각뿐이었는데. 그래서 또 팬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맞아요. 만약에 이제 팬들한테 하는 얘기로 이렇게 들으시면 또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네. 또 음악이 갖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스카이님께서 나 좋아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정말 해도 이 정도로 나를 좋아했나? 얘 진짜 지독하다 생각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성규라면 종환님에게 정말 질척거리고 싶어요라고. 얘 이렇게 제가 지독하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굉장히 성규가 그 적정선을 굉장히 잘합니다. 맞아요. 네가 굉장히 그런 걸 잘하고 그래서 어떤 예의 바름과 굉장히 친밀함의 그 선도 굉장히 잘 알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지금 스카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얘 너무 이렇게 친한 척하는 게 앵기나? 그것과 또 그게 아닌 정말 그냥 친한 관계. 맞아요. 이 선을 성규가 굉장히 잘 알아서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질척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평소에 형 이렇게 질척대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잊을 법할 때쯤 제가 언젠가 그죠. 연락을 하죠. 사랑합니다. 잘 다른 거 지내시죠? 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은 또 그 다음날 취했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윤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샤이니 아티스트로서 성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종환이 형님은 지금까지 같이 작업한 노래 중에서 성규의 정체성을 담은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떤 아티스트의 정체성은 사실 한 곡으로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뮤지션의 어떤 커리어가 그 아티스트의 정체성이 되는 거라서 어떤 한 곡을 딱 집어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가사를 작업할 때 네. 내가 그 거울이라는 곡을 그렇죠. 너무 좋죠. 쓸 때 뭔가 그때 당시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고민이 뭔지 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땐 거의 얘기를 많이 했죠. 얘기를 정말 굉장히 만나서. 많이 했죠. 그래서 거울이라는 곡을 제일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규의 감정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너한테 이입을 해서 나를 그때 우리가 얘기한 그 대화를 베이스로 그랬던 것 같아요. 거울을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공연할 때도 어떤 팬분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의견을 적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거울을 들었는데 너무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 자기한테도 힘을 주는 노래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 아까 넘어갔던 또 질문인데 정한님도 오늘 버전으로 가장 최애인 저의 성규의 곡을 하나 골라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는 뭔가 아까랑 지금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까는 끌림을 끌림을 말씀하셨죠. 했는데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거울을 듣는 게 거울.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거울인 것 같네요. 오늘 버전은. 네, 저도 오랜만에 또 거울이 듣고 싶네요. 자, 다음은 지영님입니다. 성규 오빠 혹시 내 노래 중에 또 커버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반대로 종환님이 만드신 성규 오빠 노래 중에 이 곡은 나도 한번 불러볼까 하는 노래가 있나요? 어이구, 저도 궁금한데요. 있다면 각자 한 소절씩 불러주시면 고막이 녹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심야 아이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야를 한번 너무 겁나 1차원적인데. 원래 인생은 또 1차원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백야는 제가 원래 또 좋아하는 노래고 잠깐만 한 소절 불러드린다면 난 네가 필요해 널 지우려 할 때
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려 송두리째 끝없는 시간에 이 모든 공간에. 네. 어우 좋습니다. 네. 자,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진짜. 지금 좀 얘기하니까 목이 좀 풀렸나 봐요. 오늘 굉장히 피곤했는데. 자, 만약에 종환이 형께서 성규 오빠래. 성규 노래 중에 이 곡은 나도 한번 불러볼까 언젠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 뭐 나도 한번 불러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앨범 작업을 할 때 네. 이제 가이드를 내가 불러서 보내줘. 저는 다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불러봤어서. 네. 전 다 들어봤죠, 사실. 근데 이 곡은 나도 뭔가 공연이나 이런 데서 한번 해보면 느낌이 어떨까 싶었던 곡은 근데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네. 뭐니 이 제목이 너무 우리 작업하기 너무 많아. 쏘리였나? 쏘리. I'm sorry. 맞아요. 쏘리. 제목이 쏘리였지? Baby 정말이지 널 믿듯이 잃고 맞아. 싶지. 그 노래는 약간 뭔가 콘서트에서 하면 좋죠. 아무래도 우리는 밴드니까 네. 밴드 사운드를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뭔가 느낌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우리 작업하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또 저도 공연할 때 부르면 굉장히 콘서트에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음역 때도 딱 사실 성규 목소리가 굉장히 딱 그 개성 있는 그 고음 나오는 이 그 음역 까랑까랑하게 할 수 있는 그 음역대 있죠. 뭐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맞습니다. 자, 기린님께서 머물러줘 얘기도 듣고 싶어요. 저 진짜 100번 넘게 무한반복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머물러줘 얘기. 이 곡은 이제 같이 곡 작업을 할 때 형이 말씀하셨던 건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맞아. 쓴 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머물러줘 어떻게 탄생하게 된 노래인가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탄생하게 된 곡이라고 묻는다면 너무 시시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성규 앨범 작업을 할 때는 네. 일단 우리가 항상 작업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많이 먹고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술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네. 끌고 가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얘기한 걸 베이스로 이제 뭐 멜로디와 가사를 쓰는 거잖아요. 네. 편곡을 하고. 그래서 머물러줘도 뭐 과정이라 하면 그런 단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과정 속에서 이제 작업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하긴 했지만 맞아요. 뭐 다 곡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이 음악이 오래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규 팬들이 들었을 때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100번 아까 넘게 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엄청 감사하네요. 그또 이제 적중했습니다. 의도가. 앨범을 작업할 때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뭐 콘서트 투어를 끝나고 느끼는 감정, 그죠. 그리고 살면서 내가 이 직업에 대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뭐 친구들, 그리고 나의 사랑, 뭐 나의 꿈,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 모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술 먹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이제 장타로 이제 마시기 때문에. 자, 제이님께서는 혹시 클로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노래 기억은 하시죠? 그렇지.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려고 해. 그래서 사실 전에 그거 발매를 하려고 원래. 했었잖아. 네, 근데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론 다시 작업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네. 이게 그때 당시의 성규를 맞아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했던 곡이잖아. 맞아요. 그 말씀을 근데 하셨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했을 때 물론 뭐 노래는 지금 더 잘하니까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맞나? 그냥 그쵸. 싶은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래. 뭐 나중에 뭐 하고 싶으면 해도 좋죠. 아, 노래 그래요? 자체는 굉장히 너한테 잘 어울리니까. 그러면 일단 클로저.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다음에 이제 앨범 작업을 할 때 한번 종환이 형한테 얘기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너무 밝지 않아? 저도 근데 형이 그런 걸 싫어하세요. 야 네가 근데 이제 30이 넘었는데 어? 야, 30 넘은 지는 이제 한참 됐잖아. 그 가사를 하는 게 맞아? 이런 그렇지. 아니 형 근데 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 아 나는 근데 그게 맞나 싶어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보류가 됐죠. 나중에는 뭐 더 좋은 또 곡을 많이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종환이 형 작업실에 놀러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형 제 인생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대뜸 아, 가가지고 성규가 막 기억을 듣다가. 걷는 시간 같은 곡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심야 아이돌에서 또 저의 아이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주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김종환 님과 함께 첫 게스트로 나와 주셔가지고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김종원 님이라고. 종환이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첫 게스트로 나와주신 소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쯤에 끊는 게. 네네. 왜냐하면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방송임을 점점 망각할 수. 저도 잠깐 살짝 들었어요. 아 이게 이러다가 방송을 망각할 수 있겠다. 너무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첫 게스트로 뭐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축하하러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네. 네, 뭐 앞으로 굉장히 즐겨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10시쯤에 만약에 아, 작업이 없거나 너무 이동하거나 이럴 때 항상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최초로 사인 타임을 한번 갖겠다고 또 하시네요. 이게 아이고 이거 좀 이따가 어차피 그럼 어차피 오늘 끝나고 이제 한 잔 또 오랜만에 가볍게 또 다른 사인을 받기 때문에 또 들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민망합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되게 열일하시는구나 제가. 저도 민망하네요. 사인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심야 아이돌로 하면 되나요? 투 성규? 얘 이거 이따가 술 먹고 버릴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심야 아이돌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심야 아이돌 방송할 때마다 코팅해서 알겠습니다. 기념품으로.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나도 민망하다 야, 이거. 그 멘트도 하나 보질 못한다 성규. 멘트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덕담 한마디 이런 느낌이네요. 오래오래 좋은 음악 하자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심야 아이돌 덕분에 제가 정말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인을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서 내를 볼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고 계신데 지금 페스티벌이 쭉 잡혀 있죠. 그렇죠. 올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네. 그리고 환호성도 낼 수 있어서 페스티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정돼 있는 거는 6월, 7월, 8월, 9월 다 페스티벌이 있어서 페스티벌들 하고 가을과 연말에 또 저희 콘서트 원래 예정대로 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앨범이랑 뭐 싱글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좀 알차게 작업하면서 공연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저번 주에도 페스티벌을 네, 저번 주에도 했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금 이게. 이제는 이제 즐길 준비를 다 관객분들이 하고 오시니까. 쌓여있던 게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럼 언제 쉬십니까 도대체? 근데 뭐 앨범 작업 따고 계시면? 근데 너도 그렇지만 너도 진짜 쉬지 않잖아. 왜 저도 안 쉬죠? 이게 뭐 사실 쉬면 뭐 합니까? 진짜로 쉬어도 맞습니다. 글쎄 뭐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작업하고 공연하고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로 이걸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할 때 더 뭔가 내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내 자신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뭐 쉴 때 되면은 쉬겠죠. 여행은 좀 어쨌든, 가고 싶긴 하다. 예. 여행은. 뭐 안 쉬시고 이렇게 또 앨범 작업을 해주시면 또 저희 같은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네, 열일 들어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들을 노래들이 플레이리스트에 또 생기기 때문에 또 언제나 멋진 라이브를 들려주고 물론 계시지만 한 번 더 응원하도록 하고 또 페스티벌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가올 공연 그리고 앨범까지 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환이 형 보내드리면서 종환이 형의 신청곡을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자 어떤 곡? 네. 정하시고. 저도 굉장히 제가 어렸을 네. 때부터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뮤지션이 아. 이제 몇 분 계신데 몇 네.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라는 밴드예요. 제가 제 인생에선 빼놓을 수 없는 정신적 지주 같은. 라디오헤드 오아시스. 네. 근데 그 오아시스에 이제 리엄 갤레거가 신부가 나왔어요.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에 있는 곡 중에 제가 한 3곡 정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Too Good for Giving Up이라는 노래가 지금 이 시간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당연히 와야죠.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음.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방문을 해주신다면 네. 또 그때 오늘- 뭐 같이 우리 형들이랑 만약에- 같이 오면 더 좋죠. 네, 또 저희 못다 새로운- 했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좋습니다.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환이 형 보내드리면서 종환이 형의 신청곡 리암 갤러거의 Too Good for Giving Up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a step, watch the ground, rise to meet your feet somehow. When all that you are just ain't enough. The universe will provide a guiding hand, a crack of light. You're too good for giving up. Imposters and counterfeits, so-called low lives and
rise to meet your feet somehow. When all that you are just ain't enough. The universe will provide a guiding hand, a crack of light. You're too good for giving up. The universe will provide a guiding hand, a crack of light. You're too good for giving up. 네, 이제 심야 아이돌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첫 게스트로 종환이 형 모셔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 제가 신나서 많이 떠들었는데 어떻게 즐겁게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야 아이돌은요, 끝나고 바로 재방송이 또 됩니다.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이 되고 나우 앱에서는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심야 아이돌에는 빅톤 여러분들이 놀러 오십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저의 데이드림입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다들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